자, 우리라는 이 낱말 뜻을 열심히 지금 뜻매김을 했는데요. 언어학, 국어학도 살펴보고 사전도 살펴보고 뭐 철학자들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우리말을 제 식으로 새롭게 뜻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우리말 뜻매김에서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요. 자, 우리라는 이 낱말을 뜻매김 해가지고 우리말을 어떻게 새롭게 뜻매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좀 사례를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쉽게 이해한 우리 집이라는 말 자체를 한번 뜻매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집. 모를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 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집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을 떠맡는 집이다. 우리 다음을 떠맡는 것이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라는 말 속에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죠. 집을 나가면 이제 우리 집을 나간 겁니다. 우리 집에 못 사는 거죠. 우리 집이란 이 말은 배제의 원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가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이런 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모, 고모가 올 수 있으니까 서로의 운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집. 그 안에 뭐 요즘은 돌봄, 개, 반려견들도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범위가 넓어지긴 하는데요. 우리 집이라는 어쨌든 그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운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집이다. 그래서 좋은 일, 굳은 일 함께 나눈다. 좋은 일일 때는 같이 나누고 굳은 일일 때는 피하면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집 사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공동 운명체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자기의 이제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집 사람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얘기할 때 우리 집 사람이라고 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 집이라는 것을 좀 더 좀 철학적으로 정의하자고 한다면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모른 척하지 않고, 여기 도덕이라고 그랬죠. 서로 모른 척하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보는 사이다. 서로를 돌본다. 배려하고. 그리고 뭐 생일 파티 해 주는 거죠. 또 아프면 돌봐주고 용돈 필요하면 용돈 주고 또 나가실 때는 나가시냐 어디 가시냐 물어보고 인사하고 서로를 돌보는 사이로 살아가는 집.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게 아니면은 우리 집에 살아도 우리 집이 아닌 거죠. 그 도덕적 의무를 우리 되기라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 집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집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좀 이제 이건 그 우리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바로 이제 또 다른 전에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마누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정대현 선생님이 이제 우리 마누라 문법이라는 이제 논문에서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이제 나누고 쓰신 논문인데, 우리 마누라라는 게 오늘날에 잘 안 쓴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틀렸냐 맞았냐. 근데 이제 처음에는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맞는 것도 같더라. 해 가지고 우리 마누라라는 것도 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쓰셨는데 그 내용이 좀 저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 우리라는 걸 이제 그 일종의 플루럴 복수 형태로 보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안에 더불어 사는 공동 운명체일 때는 하나라는 개념이 강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가 아닌 거죠. 복수를 주체로 한 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라는 것이 수적으로 여럿이라고 해가지고 복수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의 단위로서의 하나, 우리 되기로서의 하나라는 기본적인 단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복수로 이해하는 것은 좀 저차원적인 이해인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누라가 모계 중심 사회 때 만들어진 말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 명의 여자에다가 여러 명의 남편이 만들어진 그런 사회 때 만들어진 말이 아니겠는가 할 수 있는데,
아니 고조선 때부터 일부 일초제를 쓰고 있는데 5천 년 전부터 이미 일부 일초를 썼는데 그동안 우리 마누라가 계속 쓰여왔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뭐 목의 중심 사회다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거리가 먼 설명이다 이렇게 보고요. 내 마누라가 옳으냐? 저는 이게 더 낯설게 보입니다. 내 마누라 할 때는 아주 강한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내 마누라라고 쓰는 경우는 않고요. 어, 우리 마누라라고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또는 와이프, 오늘날에는 와이프라는 말도 쓰는데 와이프라는 거는 잉글리시를 보면 조금은 쓰기가 어려운 말일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와이프라는 게 좋은 말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르고 쓰니까 그냥 호칭으로 쓰게 되는데 마누라라는 말 자체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고 우리 마누라면 우리 집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좋은 뜻이라고 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누라가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자, 이제 우리말 이제 우리란 낱말하고 말을 덧붙여 가지고 우리말을 가지고 한번 우리말이 뭔지 요걸 오늘 제 주제 강의 주제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많이 했고 논문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테고요. 랭귀지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랭귀지는 혀란 뜻입니다. 원래는 혀. 그러니까 발성 기관으로서의 혀를 얘기하는 거죠. 소리를 이렇게 나누는, 소리를 분절하는 기관이 바로 혀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말은 마름질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마름질하다라는 것은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옷감도 있어야 되고 가위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본이라는 것도 패턴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술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기술도 말이고 만들어진 것도 말입니다. 근데 말이라는 것은 수동 능동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거 넘어가고요. 자, 우리 말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라는 말에서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뜻을 가지고 우리 말을 이제 뜻매김해 보면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쓸 수밖에 없는 말, 이게 우리 말인 거죠. 만약 우리 모두가 잉글리시를 쓴다면은 한국말은 더 이상 우리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우리말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단순히 함께 쓰는 게 아니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공동 운명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데 아울러서 우리말을 정의하면 되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구가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도구인 것이죠.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요즘 말이라는 것을 또는 글자, 문자라는 것을 문화재로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도구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말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필수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의식주만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의식주는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오히려 더 필수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람이 왔을 때 인사를 안 하고 모른 척하면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 의무가 된다. 그래서 우리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할 도구이자 필수품이자 의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말을 일단 갈래를 하나하나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에게는 어머니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국어라고 쓴 적도 있는데요. 요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뭐가 있어서 국자를 빼고 그냥 모어라고 요즘은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국어란 말 대신에 모어라고 쓰시고 좀 더는 이제 어머니 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날 낳으신 분이고 그래서 날 낳으시고 기르면서 말을 가르쳐 줘서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 준 분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아빠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가족 전체가 들어가고 사회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말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 자유가 핵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말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다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을 만들어 줘야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 그 말이 내 마음에 맞게끔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하는 우리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말이 바로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말글사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실제로는 내 삶의 울타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말, 한국말을 그 우리말이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우리말이 우리를 우리이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우리말 안에는 가지런함이라는 특성 때문에 평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그 말은 또한 저마다의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 우리 모두의 것이면서 동시에 저마다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말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데 쓰지 마라. 그러면 그는 잘못된 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말이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말의 뜻맥이 두 번째는 아이고 갈래잡이 이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말은 결국 도구로서 이제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필수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여러 가지 차원을 나뉠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말은 나날살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이 나날살이에서 모든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공장에서 일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말이 된다는 것은 그 우리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저마다가 그 말로써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말이 그렇게 안 된다면 필리핀처럼 필리핀은 따갈로그를 우리말로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우리말을 잉글리시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따갈로그도 제대로 못 쓰고 잉글리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엉거주춤인 상태로 되다 보니까 학문은 전부 잉글리시로 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유학을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냐? 필리핀 공동체에게는 비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공동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우리를 우리에게 해주는 관계로 우리말 자체를 발전시키면 우리가 발전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학문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학문을 할 수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비극적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말로 학문, 철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가능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연대하고 동참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말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 할 테죠. 우리말은 뭐 아메리칸,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위한 게 아니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말을 가지고 그걸 잘 우리가 이제 갈고 닦아 놓으면은 인류가 거기서 이제 그 큰 보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잉글리시가 인류 전체의 학문 세계를, 문화 세계를 큰 풍요롭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말을 갈고 닦으면 인류 전체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말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본다면은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니까 결국 세계에 대한 지식과 그러니까 알매 체계죠. 알매 짜임새. 다음에 이제 서로의 마음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다음에 이제 우리의 뜻 가치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어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은 스페인어는 학문어가 못 됐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러시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고 그렇지만은 중국어는 과거 한자는 학문어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중국어는 학문어가 못 됐습니다. 잉글리시에게 다 밀려버린 거죠. 일본어는 좀 다릅니다. 일본어는 학문어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독일어, 도이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프랑세즈 이런 것도 학문어가 되었죠. 근데 우리말, 한국말은 아직 학문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자와 일본 말자 섞여 있고 잉글리시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우리말 가지고 학문어를 할 수 있으면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문제를 이제 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짤막하게 제가 이제 잘라낸 건데요. 이것도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간도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성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낱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내면, 뜻매김을 해내면 우리 다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문화광, 오른쪽으로 읽으면 광화문이 되겠죠. 이곳을 이제 이 광화문, 이렇게 훈민정음체로 바꾸는 운동을, 시민운동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한자로 이제 광화문이 뒤에 딱 써 있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그 국방위원장 나와가지고 둘이 이제 남북의 평화를, 통일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여기 한자가 딱 들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중국의 속국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좀 비참한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기미 3.1 독립선언서죠. 원래 이름이 선언서입니다. 선언서인데 국한문 혼용체를 썼는데 아마 나중에 인터넷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수가 없어요. 내용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상당히 연구를 해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독립문인데요. 왼쪽에 있는 문은 이렇게 독립문 이렇게 썼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독립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정문 쪽은 이제 한글로 썼고 북문 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로 썼는데 서자필은 한글로 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종께서는 이 괴화파하고 이제 수구파를 한데 아우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제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썼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 이 한자 문으로 들어가 버린 셈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간단히 뒷부분을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설도 한편 썼는데요. 우리 다음이라는 게 무너질 수도 있더라. 그렇지 않은 파바로티의 맘마라는 노래입니다. 맘마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모성적 사유 또는 어머니 다움,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의 이런 여성주의, 페미니즘의 기초를 둔 그런 새로운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상당히 학계를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뭐 요거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단 마지막에서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민주공화국이다,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아주 쉬운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었던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의 핵심에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구일까요? 무엇이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나와 너의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집합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요. 우리는 고유한 실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실체를 나름대로 성격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두 낱말, 주권이라는 sovereignty를 번역한 이 주권이란 말은 주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이란 뜻입니다.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정치 권력에서도 나라를,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권력을 나누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장 큰 힘. 그게 어디에게 있느냐? 대통령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말로써 법으로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우리가 다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들인데 이것들이 그냥 전통적인 우리의 한자 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해가 불가능한 수준의 말들이 됐습니다. 권력은 폭력이라고 이해가 됐고 주권이라는 건 주인이란 말로 이해가 됐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공산주의의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데 말이 너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